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에 합격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키워드를 찾아서 정답 찾는 연습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합격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연결이 잘못된 것. 1번 지문은 임차인의 필요비 상환 청구권. 근데 옆에 형성권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형성권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형성시키는 권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형성자하고 권자 붙여서 형성권. 권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권리 변동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취소권을 행사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적 무효로 확정돼 버립니다. 그런데 청구권은 일정한 자가 다른 일정한 자에게 일정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죠. 청구권 행사한다더라도 권리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요구할 권리일 뿐이지 권리 변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형성권이 아니고 이거는 청구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 두 번째 지문은 지명채권의 양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물권 행위로 표시되어 있는데 잠시 보충 설명드리면 갑과 을이 매매계약해서 대금 달라는 채권 발생, 소유권 채권 발생합니다. 채권 발생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채권 행위라고 표시하고 그럼 나중에 소유권이 양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상실하고 소유권 취득하는, 그래서 이거는 물권 변동을 가져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물권 행위라 하지요. 즉 매매계약은 채권 행위, 소유권 양도는 물권 행위.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여금, 채권이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있다는 얘기죠. 이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명 채권이라 할 수가 있는데 갑이 을에 대한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양도하게 되면 갑은 대여금 채권 상실되고 병은 대여금 채권 취득하죠. 그러면 채권 양도는 물권 이외의 권리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물권 행위의 내용을 준용해 보자 해서 준물권 행위 앞에 준자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권 양도는 준물권 행위에 속하죠. 그래서 2번 지문은 맞는 얘기고 3번은 매매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은 특정 승계, 포괄 승계가 아니고 특정 승계. 네 번째는 점유 취득서 완성해서 등기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이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평가하고요. 다섯 번째,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 할 건지 말 건지 독촉, 최고는 독촉이죠. 이 독촉은 의사통지, 준법률 행위 중 의사통지 가장 대표가 최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형성권과 청구권의 차이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냈다라고 보시면 되고 42번입니다. 갑으로부터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 갑을 대리해서 병과 엑스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상적인 유권 대리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을 대리인은 잔금 수령 권한을 갖는다. 옳은 지문입니다. 대리인은 중도금 잔금 수령할 권한이 있다. 두 번째,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네요. 잘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을 대리입니다. 대리인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대리인은 취소, 해제, 계약을 끝낼 권한은 없죠. 계약을 끝내고 안 끝내고는 본인 갑이 결정할 문제지 대리인은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 세 번째, 그러면 해제는 원상회복. 그러면 해제는 원상회복도 갑과 병이 부담하는 거죠. 여기 을이 부담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병이 매매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누구한테 해지했을 것 같아요? 갑한테 해지하는 거죠. 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을에게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섯 번째, 을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배임적 대리 행위를 하였다.
이게 바로 대리권 남용입니다. 그런데 병도 이를 안 경우를 씁니다. 병을 안 경우는 악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악의를 보호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대리는 갑에게 효력이 미친다,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뜻은 여러분들이 정답인데 유권 대리인데 대리권 남용은 자 속된 말로 삥땅 쳤다 생각하시면 돼요. 삥땅. 근데 상대방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자, 이 무효라는 것은 본인한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2번은 대리권 남용, 삥땅을 주제로 해서 출제된 문제. 43번은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설명 중 옳은 것 1번 지문 전환. 네,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하면 폭리가 제거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다. 정답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불공정을 추후로 인정해봐야 불공정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공정을 공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환은 허용된다. 그래서 추인과 전환을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동그라미 번은 경매에 관련돼서는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할 수가 없고 세 번째 급부와 반대급부. 자, 주고받은 것에 현전 불균형이 있다 해서 이것이 그 불균형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무효가 될 것이고 네 번째 대리인이 혹시 계약을 했는데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이 됐을 때 자, 궁박과 무경험 전부 다 대리인 기준. 자, 여기서 무경험은 대리 맞습니다만은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죠. 그래서 무경험 또는 경설, 그래서 경무대. 궁박은 본인이고요. 다섯 번째, 자,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리자의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지 불공정 법률행위가 성립한다. 기억하세요. 네, 전환. 기억하세요. 불공정, 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다. 44번입니다. 복대리입니다. 설명으로 틀린 것. 복대리는 자본을 기억하시면 돼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1번 행위 능력잼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인은 행위 능력잼을 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대리도 행위 능력잼을 요하지 않고 두 번째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옳은 질문이고 세 번째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본인의 부모, 법정 대리인은 자신의 책임으로 언제든지 복대리 선임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번째 겁니다. 대리인의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자, 대리권 수여받은 자는 본인의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다? 이때는 선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정답은 4번인데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복대리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리인 능력에 따라 사업의 성공 여부가 결정되는 사무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경우는 묵시적 승낙 선임할 수는 없다는 거죠. 정답 4번이었고요. 동그라미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선임했습니다. 상대방서의 법률행위도 민법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습니다. 129조는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복대리도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치 않은 경우는 묵시적 승낙으로 복대리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번 같은 경우는 묵시적 승낙으로 선임할 수 없다는 거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고요.
45번 통정허위 표시 기초로 해서 새로운 법률상, 자, 뉴라는 겁니다.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즉 선의 제3자 해당 여부를 묻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에 파산 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 관계는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갑과 을의 가짜 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무효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근저당권 설정 무효. 그런데 이 채권자가 혹시 파산했을 때 병이라는 파산 관계이 나타나서 병이 가장 채무자한테 5천만 원 변제를 요청했을 때 이 갑은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이 파산 관계에는 선의 제3자로 본다는 이야기죠. 니은 가장 채무를 보증하고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은 제3자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짜 소비대차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채무자 부탁에 의해서 병이 연대보증계약 체결했고요. 가장채무 보증인으로서 이 채권자한테 채무를 이행했다는 얘기죠. 이 경우에 병은 갑한테 얼마? 5천만 원 구상권 취득하지요. 구상권 취득한 보증인은 선의 제3자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따라서 갑은 5천만 원 갚을 의무가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다음 디귿입니다. 차주와 통정해서 가장소비대차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금 그 계약을 인수한 자. 자, 이때 판례 태도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인수한 자는 동일시하기 때문에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은행과 관련돼서 지금 한도 규제 때문에 지금 친구 A 명의를 빌려서 지금 양해해서 지금 대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양해란 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통정이기 때문에 뭐다? 무효죠. 무효. 형식적 주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무효인데 이 대출 계약을 병은행이 그대로 인수한 겁니다. 을은행의 대출 채권을 그대로 인수했을 때 이 병은행은 선의 제3자에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병은행이 지금 형식적 주채무자한테 지금 대여금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쪽은. 그래서 이쪽은 선자가 해당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기억 니은. 즉 이 문제는 판례 태도를 묻고자 하는 거고요. 다음 46번입니다. 무권 대리인 을입니다. 병한테 매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설명 중 옳은 것. 1번입니다. 위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이 X 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지금 정이 등기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등기는 등기 치는 순간 유효 등기죠. 그런데 갑이 을의 대리인을 추인했다 하더라도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그냥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 무권 대리인 을의 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하기 전에 이미 정한테 등기 넘겼기 때문에 이 등기 자체가 유효가 되기 때문에 정은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정답입니다. 두 번째 거, 을이 무권 대리인이 갑을 단독 상속하는 순간 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잘못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주의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갑의 단독 상속인 무. 본인을 단독 상속한 무는 병에 대해서 위 매매를 뭐 할 수 있다? 추인할 수가 있습니다. 틀린 질문이고. 네 번째 거, 병이 안 경우죠. 그럼 안 경우는 여기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경우 악입니다. 최고는 가능하나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고, 다섯 번째, 갑이 추인을 거절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되죠. 그런데 을이 미성년자라 됐네요. 그러면 미성년자한테는 병은 책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협의의 무건들이 불확정 무효. 그래서 매년 나옵니다. 46번은 사례 또는 서술형이든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 47번입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냥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기억입니다.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요거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해서 무효가 됩니다. 주의할 것.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는 것. 민사소송은 성공보수약정은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이 안 되고 형사사건만 해당이 되고요. 니은입니다. 비자금 소극적 은닉한 경우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디귿,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 상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험 수익자로 태아를 피보험자로 체결된 상해보험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네 번째,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고요. 48번입니다.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허가구역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은 빨리 기억하셔야 할 게 뭐냐면 허가받기 이전 매매 효력은 없고요. 협력 의무는 있다는 거죠.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기억. 지문 보시면 자, 허가 신청 절차 여기 협력 의무는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도 을이 대금, 약속한 대금을 주지 않았을 겁니다. 허가받기 전. 근데 매매 효력은 없거든요.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협력 의무 있기 때문에 이 질문 틀렸고요. 조심하시고. 두 번째 것은 계약금 전액을 지급했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가 지역에서 꼭 기억하세요. 허가 지역에서는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른 해제는 할 수 없다. 한꺼번에 기억하세요. 허가 지역 문제 푸는데 계약금 해제할 수 있으나 다른 해제는 할 수 없다는 거. 디귿입니다. 일정 기간 내 허가로 받기로 약정했는데 약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정만으로 확정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2번, 니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허가받기 이전 유동적 무효, 불확정 무효도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다. 우리가 방금 전 무건 대리, 허가 지역 이런 테마는 확실하게 정리해 둘 것. 다음 부관입니다. 틀린 것. 1번 질문은 조건이 선풍기 위반이네요. 선풍기, 일명 불법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건만 무효가 되고 법률행위는 유일한 얘기는 자, 법률행위도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불법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도 무효, 법률행위 몽땅 무효. 두 번째, 조건이 붙어있는 여부는 조건 존재를 주장하는 자한테 증명 책임이 있을 것이고 기한은 자 여기 채무자, 채권자 아닙니다. 채무자 이익을 위한 것으로 여기 추정한다. 이게 채권자면 안 됩니다. 채무자. 본다 하면 안 됩니다. 추정한다. 네 번째 것은 자 여기 기성 조건은 플러스입니다. 해제 조건은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는 네, 무효.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는 기해무. 다섯 번째, 마칠 종자입니다. 그러니 기한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출제 포인트,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몽땅 다 무효. 다음, 법률행위 무효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추인한 것은 추후로 인정한다. 기억, 무인 법률행위 추인은 무효 원인이 소멸된 후, 당연히 그 원인이 소멸된 후 본인이 무효를 알고 추인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 옳은 지문이죠. 니은 무권리자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 권리자가 추후로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 체결 시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니은도 옳은 지문. 무권리자 처분을 권리자가 추후로 인정했을 때 소급해서 인정된다는 게 판례 태도고요. 이것도 잘 읽어보시면 무효인 채권 양도 관련돼서 채권 채무자가 승낙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무효 행위를 추후로 인정한 것이죠. 그러면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냐 처음부터냐, 따라서 끝에 승낙 시부터, 이것은 그때부터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옳은 지문이 됩니다. 정답 5번. 출제 포인트 무효행위 추인은 이거는 그때부터 이렇게 가고, 무권리자 처분에는 권리자 추인은 요거는 거슬러 올라가서 처음부터 요것을 구별하는 것을 낸 겁니다. 여기까지가 총칙이 되겠습니다.